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천공 스승님의 법문 발췌본하고 정법 문화 컨텐츠 활동 가이드입니다.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기 담긴 생각들, 또 제안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13780번 법문 발췌랑 정법 문화 컨텐츠 활동 가이드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특정 가르침, 그러니까 자료에서는 이걸 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활동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걸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왜 기존하고 다른 새로운 방식의 문화 활동이 강조되는 걸까? 그리고 특히 이 자료들이 말하는 정법 그리고 AI 기술 이걸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같이 파악해 보는 겁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또 관점을 던져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시대 진단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공장 돌려서 물건 만들고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진단이죠. 네, 그 부분이 현재 시대 변화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진단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제조업 경계가 어렵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그 방식 자체가 그 경제 성장 모델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미래에는 이 방식으론 더 이상 국가나 개인이 발전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안은 뭔가? 자료는 명확하게 문화활동, 문화사업 이걸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뭐 특정 예술 분야나 관련 업계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점이요. 시대의 큰 흐름 자체가 문화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 거의 뭐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문화를 하자는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를 해야 하냐, 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나 뭐 사회에서 배운 지식, 이런 것만으로는 앞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렇게 진단해요. 그러면서 신패러다임의 문화활동,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심지어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패러다임. 이거 상당히 무게감 있는 단어인데요. 그럼 이 자료들이 말하는 신패러다임의 핵심,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혹시 그 자료에 정법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던데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요, 이 신패러다임의 기반, 또 핵심 내용이 바로 정법이라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 정법을 기존의 어떤 통념이나 사회적 지식 체계라고는 다른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 또 해법, 이걸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어떤 특정 철학이나 가르침의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컨텐츠는 오직 이 정법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기존 틀을 깨나 새로운 답을 담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어떤 특정 사상 체계를 기반으로 해야만 신패러다임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펼칠 주 무대로 인터넷을 강조하는 점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문화 활동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 파급력, 이걸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활동보다는 온라인, 특히 인터넷을 통한 소통하고 확산, 이게 핵심이라는 판단인 거죠. 인터넷 기반 그리고 정법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담은 콘텐츠. 그렇다면 그 콘텐츠의 형식은요? 형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이 부분이 전 정말 흥미로웠는데 바로 책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영상 시대다 이런 주장이에요. 심지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책 읽고 아이디어 얻는 수준을 넘어섰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네, 그 정보 소비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딱 짚어낸 부분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뭐 긴 글이나 책보다는 짧고 시각적인 정보에 훨씬 더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권장하는 게 바로 3분짜리 영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짤방 있잖아요. 아니면 숏폼 영상. 그거 제작입니다.
3분짜리 영상이라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왜 하필 3분일까요? 아마도 요즘 사람들 집중력 짧아진 거랑 또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소비하는 패턴, 이런 걸 고려한 길이 설정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나 재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분 영상을 그럼 뭘로 채울 거냐? 이 답도 제시하는데요. 바로 정법 강의. 그러니까 법문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테마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법문 하나가 3분짜리 영상 콘텐츠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답 법문이 다루는 주제나 질문, 또 그에 대한 답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테마를 한 두세 개 정도 잘 엮으면요. 3분짜리 미니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애니메이션 같은 좀 더 복합적인 형태의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정법 법문 자체가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원천 소스가 된다, 이런 시각이에요. 법문을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걸 재료 삼아서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창작해라, 이런 요구네요. 근데 제작 방식에 대해서도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AI, 인공지능의 전면적인 활용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완전 AI로 만들어라,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이 직접 카메라로 찍고 편집하고 이런 전통적인 영상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서 AI한테 그러니까 시나리오만 딱 주면 영상 제작의 상당 부분 아니면 전체를 맡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런 주장입니다. 와, 정말 혁명적인 발상인데요. AI를 단순 편집 도구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창작의 주체처럼 활용하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AI를 단순 반복 작업 대치하는 도구, 이걸 넘어서 창작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중요한 대목은요. 그냥 AI만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점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지식이나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만드는 컨텐츠는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한계를 지적해요. 그렇다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는 건가요? 여기서 다시 정법이 등장합니다. 자료의 주장은 정법이라는 기존 사회 통념하고는 다른 새로운 관점과 해답, 자료에서는 이걸 역설과 답으로 표현해요. 이걸 기반으로 AI한테 창작을 지시하면 AI가 기존에는 만들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즉, AI 기술하고 정법이라는 특정 컨텐츠, 이 철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 이런 전략이죠.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근본적인 차이가 결과물의 차이를 만든다, 이런 거군요. AI 가치에 대한 비유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잘 활용하는 AI 하나가 박사 수십 명보다 낫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채팅 GPT 같은 다양한 AI 도구 활용에 월 한 1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거, 이거 아깝지 않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AI의 잠재력, 효용성,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AI 창작물의 고유성에 대한 언급이에요. AI는 지시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물, 쌍둥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해요. 같은 지시를 내려도 만드는 사람의 의도나 활용 방식, 어떤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고유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AI를 활용하더라도 창작자의 개성이나 메시지를 담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AI가 창작자의 도구가 되면서도 어느 정도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엿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방점은 실행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여라, 행동해라,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메시지가 향하는 대상이 정법 가족, 그러니까 정법을 따르고 공부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다. 이 점이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정법 가족들이 정법이라는 좋은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운 걸 바탕으로 실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무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요. 몇 년 동안 공부만 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면 스스로 힘을 잃고 지치게 된다, 이런 우려죠. 그 무력감을 극복할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정법 기반 AI 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 이건 인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서 배움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활력을 되찾아라, 이런 촉구예요. 혼자 시작하기 어려우면 부담 갖지 말고 3인 1조나 5인 1조처럼 작은 팀을 이루어서라도 시도해봐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또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동기부여 방안도 언급되더군요. 영상 시나리오, 실제 영상 제작,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공모전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100% AI 활용 공모전, 이것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까 강조했던 AI 활용을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내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로 보이고요. 심지어 7월에 공모전을 선포하고 2달 안에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해서 이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계획이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활동이 단순히 정법을 아는 사람들만의 어떤 내부 활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외부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 참여할 때 정법을 전혀 모르는 가족이네 친구들하고 같이 팀을 짜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해요.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같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정법이라는 내용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소화되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개인적인 창작 활동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넘어서 이 활동이 갖는 더 큰 의미,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의 성장을 넘어선 더 거대한 그림이 제시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자료에서는 천공 스승님 본인이 내년, 아마 2025년이겠죠? 그때부터는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고 본격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걸 밝히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해외 강연을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활동의 중심축 자체가 세계로 이동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을 키운 목적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발전시키고 영광을 키운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따라서 한국에서 나온 정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역시 한국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건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런 거죠. 자료에 예언하고 관련된 약간 좀 신비로운 내용도 잠시 언급되는데요. 2025년을 기점으로 인류를 이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너무 평범한 모습이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예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직 정법 가족만이 그 존재를 알지만 때가 될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 내용을 가감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런 좀 거시적이고 다소 예언적인 비전과 함께 개인적인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아요. 아까 말한 정법 기반의 3분 영상 콘텐츠, 이걸 꾸준히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공유하는 활동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 수입, 이걸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게 창작 활동이 단순한 취미나 봉사를 넘어서 어떤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약속으로도 들리고요.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도 부여하고 있더군요. 바로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게 그냥 유명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창작물, 특히 인류에 기여하는 가치를 담은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 존재 의미를 깊이 새기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해요. 기업가는 자기가 세운 기업으로, 정치인은 정책으로 이름을 남기듯이 문화활동가는 자기 작품으로 후세에 기억된다. 이런 거죠. 네, 개인의 창작 활동이 단순한 자기 만족을 넘어서 경제적 기반 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정말 매우 거시적인 비전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우리가 잘 아는 한류 현상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미래 예측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2030년 이후가 되면 전 세계가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헤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 그 해답을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시점에 세계인들이 갈망하게 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컨텐츠가 바로 정법 컨텐츠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류 컨텐츠, 예를 들면 K-팝 가사나 드라마 스토리 속에도 이미 기존하고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적인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담겨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덧붙이고요. 그렇다면 정법이라는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새로운 내용,
이 철학을 담은 문화 작품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정법 기반 AI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기회를 선점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일종의 기회 선점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서트나 공모전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판을 깔아주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요. 맞습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제조업 시대의 종말이라는 시대 진단에서 시작해서 정법이라는 특정 철학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AI라는 도구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 활동의 필요성을 막역설하고요. 이걸 통해서 개인은 무력감을 극복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며 이름을 남기는 성취를 얻고 공동체는 활성화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미래의 새로운 한류를 이끌고 최종적으로는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 이야, 개인에서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포괄적이고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천공 스승님의 법문과 가이드 자료를 통해서 제조업 시대 이후 다가올 미래에 정법이라는 특정 철학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AI를 적극 활용하는 신패러다임 문화활동,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주장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창작 활동이 무력감 극복, 수입 창출, 이름 남기기, 이걸 넘어서 인류 공영과 미래 한류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정말 방대한 비전이었네요. 네, 정말 다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문화 컨텐츠 만들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법이라는 구체적인 사상적 기반 위에 AI라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또 인터넷과 영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거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AI가 정법 같은 어떤 특정 철학이나 이념을 깊이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류 공영이라는 목표를 향한 문화 콘텐츠를 대량으로 어쩌면 인간 창작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정말 온다면 우리는 어떤 점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도로 AI화된 창작 과정 속에서 인간 고유의 역할은 과연 무엇으로 남게 될지, 그리고 AI가 특정 철학을 구현해서 만든 창작물의 진정성이나 예술성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더 나아가서 특정 문화권의 고유한 철학을 기반으로 한 AI 콘텐츠가 과연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보편적인 공감이나 울림을 줄 수 있을지, 만약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일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성찰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